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 제목부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돼지 키우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를 일궈냈는지 그 놀라운 생존력과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동네 마트가 텅 비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한테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근데 만약 국가가 더 이상 식량을 공급해주지 못한다면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폐허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법은 뭐였는지, 그리고 집이 공장이 돼버린 현실과 그로 인해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는 과정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시스템. 이 새로운 경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제대로 알려면요. 그 전에 기존의 시스템이 왜 그리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주는 배급에 의존해서 살았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전부 다요. 그런데 1990년대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기에 이 모든 걸 책임지던 국가 배급 시스템이 그냥 완전히 멈춰서 버린 겁니다. 여기 J씨라는 한 북한 주민의 경험이 나오는데요. 이게 당시 상황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80년대 말에 중국에 갔을 땐 그냥 숨어서 장사하는 노점상 정도였는데 불과 몇 년 뒤에 다시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시장은 막 활활 타오르고 도시는 발전하고, 그런데 같은 시간 북한에서는요. 국가는 주민들이 더 이상 먹여 살릴 수 없는 최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격차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이건 정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저 국가만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굶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바로 이 절박함, 이 생존 본능이 북한 사회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변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시장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전국 곳곳에서 저절로 생겨나기 시작한 장마당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장마당.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풀뿌리 시장이었던 거죠. 비공식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이 퍼져나가는 경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세요. 시작은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국경 도시들이었어요. 여기서 불씨가 시작돼서 평성 같은 물류 중심지로 옮겨붙고 그게 다시 동맥처럼 전국으로 마침내 수도 평양까지 쫙 퍼져나간 겁니다. 마치 물결처럼요. 특히 이 회령시라는 곳은요. 도시 전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얼마나 절박했냐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던 TV, 가구, 팔 수 있는 건 다 들고 나와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당장 먹을 옥수수를 사기 위해서요. 정말 도시 전체가 생존을 위한 거대한 장터가 된 셈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아주 구체적인 5가지 생존 전략, 일종의 생존 플레이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새로운 시장 경제의 기둥이었습니다. 첫째, 집을 공장처럼 쓰는 간의 수공업. 둘째, 산에 몰래 밭을 일구는 소토지 경작. 셋째, 정말 상상도 못할 공간에서 가축을 키우는 거요. 넷째는 물건을 떼다 파는 무역. 그러니까 도매상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5째는 아예 집을 가게나 여관으로 만들어버리는 홈서비스까지. 정말 대단하죠? 화장실에서는 돼지를 키우고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닭을 키운다. 네, 정말 충격적이죠? 이 한 문장이야말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의 생존 본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 활용했던 겁니다. 자, 그럼 4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이 곧 공장,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거실이 어떻게 생계수단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집이 공장이 된 거예요. 특히 시장 근처에 있는 집들은 다 생산 기지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발 만들고, 옷 만들고, 가구, 음식, 뭐든 만들어서 내다 팔았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평성 같은 곳에서는 그냥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컴퓨터를 쓰고 심지어 당시 유입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옷 디자인을 따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농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에 불을 질러서 불법으로 땅을 개간해서는 옥수수나 감자 같은 걸 키웠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닭을 키웠는데 당시 달걀이 워낙 귀해서 아주 짭짤한 수입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집에서 술을 빚고 남은 찌꺼기, 즉 술찌개미로는 돼지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자원을 끝까지 활용해서 생존 수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도매상 한 사람이 북한 주민 10명을 먹여 살린다. 이 말이 당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집집마다 물건을 만들어도 이걸 전국으로 유통시켜 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게 이 도매상들, 새로운 상인 계층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만든 공급망이 바로 이 비공식 경제의 혈관이었던 셈이죠. 그럼 그 혈관을 타고 흐른 피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팔리는 상품들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단둥 신해주 루트가 거의 80%로 압도적이었죠. 이 길이 막히면 시장 전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겠죠.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비스업도 생겨났습니다. 전국에서 상인들이 몰려드니 당연히 잠잘 곳, 먹을 곳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개인 집을 개조해서 비공식 여관으로 쓰기도 하고 창고나 방 한 칸을 터서 24시간 물건을 파는 매대, 그러니까 작은 편의점 같은 걸 만들기도 한 겁니다. 필요가 또 다른 시장을 낳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변화된 사회. 이 모든 변화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이 좀 달라졌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뒤바뀌어버린 정말 거대한 전환이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나눠주는 완전히 의존적인 시스템이었죠. 시키는 대로 규칙만 잘 지키면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개개인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는 자립적인 시장 경제가 된 겁니다. 의존에서 생존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국가도 이 거대한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2003년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이 장마당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위에서 시켜서 바뀐 게 아니라 아래에서 만들어진 현실을 국가가 뒤늦게 따라온 겁니다. 사람들이 시스템을 바꾼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북한의 시장화는 위에서부터 설계된 개혁이 아니었다는 것. 이건 순전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사람들의 절박한 의지가 밑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린 일종의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를 일궈내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이 변하게 될까요? 이 경제적인 자립이 과연 사회와 정치에는 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